두 번 터치를 하면 제어 센터로 돌아왔죠. 세 번 터치를 하면 홈 화면으로 왔고. 안녕하세요. 애플 디바이스의 리뷰를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이번 아이폰 12, 12 프로 모델들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아이폰을 사용했다가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처음으로 아이폰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아이폰 12 모델의 초기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사용할 때 좋은 팁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은 제가 아이폰 12 모델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20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선 아이폰 12 프로 모델이 더 좋은 점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처음에 이렇게 설정하시다가 화면이 좀 노랗게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트루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루톤은 주변 색 온도에 맞춰서 눈이 편하게 감상을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바로 이 기능은 이렇게 제어 센터를 내린 후에 이 디스플레이, 이 밝기 부분을 꾹 누르시면 트루톤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루톤을 해제를 하시고 이 화이트가 제대로 화이트로 보이시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눈이 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크 모드인데요. 다크 모드는 배터리 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여기를 터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다크 모드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일단 리뷰를 할 때는 다크 모드로 하지 않고 라이트 모드로 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제어 센터를 조절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기능들을 조절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 제어 센터에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계산기, 카메라 등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설정에 가셔서 제어 센터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제어 센터에 보면 음성 메모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화면 기록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화면을 기록하면서 일부는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화면 기록을 추가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화면이 녹화가 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배터리 상태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어 센터로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화면이 어둡고 잠기게 됩니다. 근데 저처럼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계속적으로 건드리지 않은 상태도 봐야 되는 경우 이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정 디스플레이 밝기를 누르시면 자동 잠금이라는 기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잠금 시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30초는 조금 짧다 하면 1분이나 2분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자동 잠금은 하지 않고 지금부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다른 기능들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의 사용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해서 시간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일몰까지 라이트 모드를 사용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밝기도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서 깨우기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들어서 깨우기 기능은 꺼놓으면 들었을 때 켜지지 않지만 이렇게 켜두게 되면 이 아이폰을 들었을 때 자동으로 화면이 깨워지게 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손쉬운 사용입니다. 손쉬운 사용을 누르면 보이스 오버, 확대 축소, 확대기, 그리고 동작 등 다양한 기능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인지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기능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터치입니다. 자, 터치를 누르게 되면 탭하여 깨우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싫은 분들은 꺼주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켜주면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꺼져 있을 때 탭을 해서 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흔들어서 실행 취소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시지나 메모 등에 무언가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거 잘못 썼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흔드시면 입력 실행 취소라는 게 뜨죠. 그래서 실행 취소를 세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설정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뒷면 탭 기능입니다. 뒷면 탭 기능을 선택을 해주면 이중 탭과 삼중 탭을 본인이 원하는 기능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이중 탭 같은 경우에는 제어 센터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상중 탭 같은 경우에는 홈 화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이폰을
두 번 터치를 하면 제어 센터로 돌아왔죠. 세 번 터치를 하면 홈 화면으로 왔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세 번 터치를 하면 홈 화면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중 탭과 3중 탭 기능을 설정을 하시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인식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리 인식은 켜두게 되면, 자 보시면 이렇게 소리들을 본인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인종 소리나 노크 소리 등을 설정을 해두면, 만약에 본인이 헤드폰 등을 끼고 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알림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노크 소리나 초인종 소리들을 알림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설정을 해두시면 좋고,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나 개의 소리를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카메라 설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면 카메라 관련 설정들을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녹화를 어떻게 할 건지, 슬로우 모션, 해상도 등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설정들은 제가 뒤에서 카메라에서 바로 설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기능은 하나는 바로 격자입니다. 격자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 수평을 맞추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격자 기능도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전면 카메라의 좌우 방향을 유지를 해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유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카메라 모드, 창의적 제어, 노출 조절, 그리고 라이브 포토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노출 조절입니다. 카메라에서 바로 노출을 조절할 수 있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노출 조절 버튼은 특별히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설정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자, 이렇게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노출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출 조절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드 같은 경우에도 유지를 해서 설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영상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카메라를 종료를 했는데 다시 켜게 되면 사진으로 가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이 카메라 모드를 이렇게 설정 유지를 해두게 되면 동영상으로 바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메라를 가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슬로우 모션 비디오, 사진, 인물 사진 등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기능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4:3을 16:9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포토도 조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능을 바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꺽쇠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하고 프레임을 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지금은 HD에 30fps로 되어 있는데요. 자, 터치를 해주면 네, 4K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60fps를 이렇게 해상도를 변경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해상도로 바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할 때 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셔터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볼륨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볼륨 버튼을 통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셀피 촬영 등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런데 연사 촬영을 이 볼륨 버튼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설정 카메라에 들어가게 되면 고속 연사 촬영을 음량 높이기 버튼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음량 높이기 버튼을, 네, 연사 촬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륨 버튼을 통해서 연사 촬영을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입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 관련 설정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설정 일반 키보드로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 수정, 맞춤법 검사, 자동 완성 등의 기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런 자동 수정이나 자동 완성 기능이 편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동으로 단어가 수정되는 게 싫다, 그런 분들은 이 옵션을 끄셔도 되고요. 만약에 단어 등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을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정 옵션을 옵트아웃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대문자가 들어가는 기능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캡션 락 기능의 활성화도 여기서 옵트아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막 입력을 하고 있는데
특정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커서를 이동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스페이스바, 이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이동하시면 커서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배경화면이라는 메뉴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어딨냐? 자, 여기 있네요. 배경화면을 선택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배경화면을 선택할 수 있고, 다크 모드시 배경화면을 어둡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내 사진 등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배경화면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배경화면을 설정할 때 잠금화면과 홈화면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둘 다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화면이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리고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 등은 자동으로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이패드에서도 바로 그 사진을 사용할 수가 있고, 맥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아이클라우드의 용량이 좀 부족해서 지금은 잠깐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 쭉 내리면 여기 사진이 있죠. 이 사진에 보면 이 아이클라우드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끄고 사용을 하시면 이 아이폰으로 촬영된 사진이 아이클라우드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다가 혹시 이 아이폰을 분실했다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기능은 꼭 사용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용량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 아이폰 저장 공간 최적화 옵션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원본으로 나는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및 원본 유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저장 공간 최적화를 선택하시면 만약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 여기서는 조금 해상도 등을 낮춰서 보관하고 아이클라우드에는 원본을 보관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번 iOS 14에는 앱 보관함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앱들이 자동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전처럼 홈화면을 막 10개씩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딱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고 폴더도 어렵게 만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앱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일단 그 앱은 이렇게 홈화면에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나는 여기에 뭔가 더 추가되는 게 싫고 바로 그냥 앱 보관함에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홈 화면을 선택을 하시면 홈 화면에 추가 또는 앱 보관함에만이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죠. 새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홈 화면에 추가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앱 보관함에 들어가게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앱들은 바로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으로 도착하는 다양한 알림들도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설정에서 알림을 선택하게 되면 미리 보기 표시라는 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있을 때 항상 잠겨있지 않을 때 안함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알림의 미리 보기를 표시를 할지 아니면 잠겨있지 않을 때만 표시를 할지 아니면 항상 표시를 할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알림이 왔을 때 그 내용이 남들에게 노출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안함으로 설정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리로 메시지 읽어주기 기능도 활성화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폰 12 프로 모델을 통해서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 또는 예전에 아이폰을 사용하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폰 12 모델의 초기 설정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 2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모든 팁들을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말고 아직 이런 팁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선 아이폰 12 프로 모델이 더 좋은 점은 무엇인지 이 제품의 특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